뭐 예제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나를 가져와서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렉처 노트를 만든 건데, 이제 우리가 어떤 막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막대 끝부분,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대한 온도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지만 이제 이 내부에 있는 온도는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점과 끝점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여기 안에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있을 때 우리는 요 놈들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게끔 온도가 전달이 될 것이다, 전도가 될 것이다 라는 프라이어, 그러니까 기존 컨디션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이러한 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특정 지점에서의 그 좌표에 해당하는 온도값 또는 그 함수값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상수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게요. 뭐 얘가 어떤 공식인지 어떤 식인지 전 몰라요. 뭐 열전도 뭐 어떤 식이겠죠. 근데 이러한 컨디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 t에 관한 식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x좌표가 0일 때 그 t값이 40, x좌표가 10일 때 그 t값이 200이라는 컨디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지금 몇 가지의 컨디션을 갖고 있냐? 결국에 우리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니까 이 컨디션 하나, 이러한 식 컨디션 하나, 그리고 이러한 상수에 대한 정보 두 개,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 시작점과 끝점에 해당하는 함수값, 이렇게까지 총 세 가지의 데이터셋, 세 가지의 컨디션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세컨드 오더잖아요. 지금 네, 요 부분이 세컨드 오더니까 요 놈을 가지고 우리가 퍼스트 오더로 바꿔서 연산을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요 놈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dt, dx, 그러니까 t를 x로 미분한 걸 z라고 우리가 치환을 해놓고 치환을 해놓고 이 z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요거를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거는 t를 x로 두 번 미분한 거니까 z는 t를 x로 한 번 미분한 거니까 z를 한 번 다시 x로 미분해주면 요 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요 놈만 왼쪽 칸에 남겨놓고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값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떻게 했었냐? 오일러 메소드든 호인스 메소드든 뭐든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미안해, 이거 비디오 렉처로 제가 올렸던 렉처여가지고 조금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오일러 메소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걸 예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단 이렇게 정의를 했을 거고요. z를 dt, dx로 정의를 했었고 오일러 메소드는 우리가 퍼스트 오더로 계속 예측을 하는 거였죠. 0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h를 넘겼을 때 h에 해당하는 그 함수값을 어떻게 구했냐? 시작점 요거 더하기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 곱하기 x 구간, 맞았죠? 그쵸? 이렇게 해서 TH를 구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DZ, DX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앞에서 정리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ZH도 Z0에 해당하는 거에 Z 뭐 프라임이겠죠? 곱하기 H. 근데 Z 프라임이 뭐였냐? 이거잖아요. 요 놈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지금 렉처 노트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간단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Z0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Z0. 그러니까 Z0은 X를 미분한 함수에다가 X값을 0으로 넣은 그 값이 Z0인데, 그러니까 X좌표가 0일 때 그 기울기에 대한 컨디션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컨디션으로는. 우린 단순히 그 함수값을 알고 있었지 그 미분된 값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가 맨 끝점은 알고 있잖아요. T10은 200인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가장 간단하게 슈팅 메소드라는 방법이 있는데 Z0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랜덤하게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Z0을 0이라는 값으로 가정을 해놓고 0이라는 값으로 가정을 해놓고 이거를 오일러 메소드로 이터레이티브하게 T10까지 구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H를 0.01로 놓든 0.1로 놓든 어떤 식으로 구간을 나눠서 이터레이티브하게 T10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요 값을 얻게 돼요. 조금 이따 마저 얘기할게요. 요 값을 얻게 되고요. 근데 우리는 T10이 200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Z0에 해당하는 값을 0이라고 설정해 놓고 이터레이티브하게 구한 게 50.85인데 실제로 값은 200이어야 돼요. 그럼 요 놈이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Z0에 해당하는 값을 20이라고 처음에 설정을 해놓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터레이티브하게 구했더니 285.77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T10이 지금 200이라고 앞에 컨디션으로 주어져 있었죠.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추론할 수 있겠죠. Z0은 0이랑 20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일 거다. 그럼 우리는 지금 Z0을 X축으로 놓고 이 T10을 Y축으로 놓고 2차원으로 그려볼게요. Z0이 0일 때 T10은 50.85 Z0이 20일 때 T10은 285.77 근데 우리는 이 T10이 200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2차원 평면에다가 X축은 Z0, Y축은 T10이라는 값을 내보낼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게 될 텐데 우리가 원하는 건 T10이 200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Z0이 요 값을 가졌었고 Z0이 20일 때 요 값을 가졌으면 이거 두 개를 이어서 T10이 200을 내보내게끔 하는 Z0을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겠죠. 더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직선의 방정식 이어서 여기 만나는 점을 구하면 될 거예요. 근데 뭐 구하는 방식 단순하죠. 그냥 이 기울기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0이었으니까 20 빼기 0 그리고 285.77 빼기 50.85가 여기의 기울기인데 이게 기울기인데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기울기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놈과 요놈의 이었을 때 이 기울기도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직선 위에 요 점이 있는 걸 테니까 그럼 이게 뭔진 몰라. 근데 뭔지 모르는 거 콤마 200이라는 점과 20, 285.77을 지나야 될 테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도 똑같이 구해주면 20 빼기 물음표 285.75 77 빼기 200 아이고 이거는 뭐 앞에 걸 한 건데 하여튼 그 기울기가 동일하다고 이퀘이션을 만들어 놓고 Z10을 구하게 되면 12.70이라는 값을 우리가 추론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Z10이 12.70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또 문제를 풀게 되면 T10이 200.02라는 값을 내보낼 수 있게끔 아웃풋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슈팅 메소드라는 방식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다가 제가 적어놨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제가 코드를 아마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전 강의 노트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제 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두 문제 중에 하나고요. 코딩 문제가. 이거 기말고사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안은 아마 공개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기말고사 전까지는 공개하면 안 되겠죠. 제가 이 문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제 과제를 내드릴 거고요. 그 과제에 대한 답안은 제가 드릴게요. 뭐가 나와야 된다. 어떤 값이 나와야 이게 정답이다 라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자체적으로 문제를 푸시고 그 값이 나올 때까지 코드를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별력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과제 한 문제를 제출할 거고 공개를 할 거고 기말고사 똑같이 그 문제 그대로 낼 거예요. 이 예시 그대로.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이제 코드 매틀랩 코드를 구현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매틀랩 코드를 스크래치부터 짜게끔 시키진 않을 거고 스켈레톤은 어느 정도 드릴 테니까 걷다가 이제 좀 채워 놓으시는 방향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오일러 메소드로 제가 아웃풋을 내게끔 했잖아요. 그쵸? 뭐 하여튼 그래요.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개수는 Z0이 0이라는 값을 내보낼 때 이런 식으로 T10 값이 이렇게 T 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이제 20이었나? 20으로 나왔을 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형적으로 예측했던 이제 12.7이라는 값을 갖게끔 설정을 하고 이터레이티브하게 T10 값을 구하게 되면 이런 식의 함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을 건데 당연히 여기도 문제점이 존재하겠죠. 뭐 컨디션이 너무 다양하게 있고 이거를 동시에 우리가 고려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똑같은 식을 새로 풀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전 수업 시간에 이계도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굳이 앞으로 돌아가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제 이계도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이게 사실 h로 바뀌어도 되겠지만 델타 x가 요거는 요 값은 요걸로 치환이 될 수 있고요. 똑같이 치환을 해볼게요. 그리고 양변에 델타 x 제곱을 똑같이 곱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사실 뭐 다 연산한 게 이거긴 한데 천천히 볼게요. ti 플러스 1 빼기 2ti 플러스 ti 마이너스 1 플러스 델타 x 제곱 뭐 요거 어쩌고저쩌고 0 그리고 얘네들만 왼쪽에 남겨놓고 요 놈을 오른쪽으로 넘겼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델타 x는 사실 구간을 나눈 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간격이 n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델타 x는 0에 가까운 양수를 표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테이션을 정리하고 넘어가게 되면 여기 혹시 오타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아마 제가 막 하긴 했지만 아마 오타는 없긴 하겠지만 이제 요거를 그냥 양변에다가 델타 x 제곱 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점을 t0라고 할 수 있고 끝점을 tn이라고 할게요. 근데 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정보를 0이랑 10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은 t0, 마지막 점은 tn이라고 정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우리는 t0랑 tn에 해당하는 그 값들을 알고 있어요. 그 값들을 알고 있고 우리는 t1과 tn-1 이 각각의 구간에 대한 아웃풋을 뽑고 싶은 거죠, 사실. 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럼 우리가 만약에 n개의 구간으로 나눴으면 그 사이에는 n-1개의 우리가 모르는 그 지점들이 존재하겠죠. 이거는 중간고사 범위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행렬로 연산했을 때처럼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사용했을 때처럼 똑같이 넘어갈 수 있는데 뒤에 가서 천천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5개의 구간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면 0부터 10까지 5개의 구간으로 나누면 다 구간의 간격이 2로 동일하겠죠. 그러면 델타 x는 2일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식 있잖아요. 요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아까 앞에서 아마 이게 0.01이었고 TA가 아마 20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델타 X는 2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그게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식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수, 컨디션들을 그대로 대입해서 이런 식의 식을 얻을 수 있었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는 2.0살 테니까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낼 수가 있어요. 그쵸? ti-1, ti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이제 베리어블이 존재하는 하나의 이퀘이션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i는 2부터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2를 넣으면 t3
마이너스 2.04 t2 플러스 t1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아니 죄송해요 1부터 넣어야 되네 t0가 있구나. 그럼 i는 1부터 넣어주면 t2 마이너스 2.04 t1 플러스 t0는 마이너스 0.8 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이퀘이션 컨디션이 네 가지가 존재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t0부터 t5까지 총 6개의 베리어블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우리는 4개의 이퀘이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제일 앞에서 우리가 받았던 게 바운더리 컨디션이었죠. 시작점과 끝점에 해당하는 함수값.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모르는 게 4개겠죠. 4개 맞나? 4개겠죠. 4개를 모르고 4개의 이퀘이션이 있으니까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식의 T0은 이게 20이었나? 40이었나? 몇이었죠? T0가 40이었어요. T0가 40이었으니까 이거 상수니까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방금 앞에서 봤던 이 식들을 행렬 연산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되게 단순해요. 그냥 단순하게 이퀘이션을 행렬식으로 변환을 한 거고 요 놈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방식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아웃풋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하는 과정은 제가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되죠. 우리 중간고사 이전까지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 과정으로 연산할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조금만 더 이제 문제를 풀 때부터 문제를 푸는 과정부터 근사를 하고 싶다면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델타 x가 만약에 1보다 너무 작아요. 0에 엄청 가까운 양수고 n 되게 많은 구간으로 잘게 쪼갰어. 그럼 델타 x는 0에 가깝겠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그 컨디션 이퀘이션 있잖아요. 여기에 델타 x는 0에 되게 수렴한 값이기 때문에 없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근사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거 그냥 날리고 쉽게 연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연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문제점이 생기겠죠. 처음부터 근사를 하고 풀이 과정부터 근사를 하고 아웃풋을 내기 때문에 아마 실제 값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황에 맞게 어댑티브하게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될 거고 여기서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하나 하고 가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을 것이고 디리클렛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을 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방금 봤던 문제는 디리클렛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우리가 특정 점에 해당하는 그 함수값을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T0이 40이었고 T10이 200이었다 하는 함수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게 우리한테 컨디션을 주어졌다 라고 하면 디리클렛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뉴만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기울기 값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름이 뭐고 이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이고 알 필요 없어요. 솔직히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는 T0이 40, T10이 200이라는 컨디션이 있었는데 얘를 조금 바꿔볼게요. 이러한 컨디션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러면 조금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달라지긴 해야겠죠. 어떻게 푸냐? 똑같아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구간을 5개로 나눴었는데 이번에 6개로 나눠볼 거예요. t-1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간을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t0, 여기가 t 몇이었지? t5 였다면 우리가 여기까지를 예측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t-1까지. 그럼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 0.8인데 잘렸네요. 네, 여기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모양의 이퀘이션들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조건이 요거였으니까 얘도 똑같이 문제를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의 이퀘이션을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델타 x 이거 마이너스 델타 x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t0부터 t5까지 우리가 함수를 알고 있었다면 여기에 t-1이 존재한다면 똑같은 구간으로 바깥쪽 왼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5개 구간을 나눴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지점이겠죠. 그래서 t-1은 이렇게 우리가 노테이션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볼게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값을 알고 있잖아요. 이 값이 아니라 이 값을 알고 있어요. 그럼 이 값은 어떻게 연산할 수 있느냐?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2h분의 t1 빼기 t 마이너스 h 이렇게 볼 수 있겠죠. h가 0에 되게 가까운 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t 프라임 0을 알고 있어. 그럼 얘는 뭐겠냐? h 빼기 마이너스 h t h 빼기 t 마이너스 h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마이너스 h, t 마이너스 h부터 h, t h까지의 그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t 프라임 0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t라는 함수가 연속하고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조건을 걸었을 때. 자, 방금 말씀드린 거랑 아예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델타 x를 우리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는 h라고 배웠을 거고요. 0에 엄청 가까운 숫자. 그럼 얘도 똑같이 2 델타 x분의 t1 빼기 t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우리는 정의를 하고 근사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이 행렬식 있잖아요. 이 이퀘이션 있잖아요. 요 놈을 우리는 바꿔주고 싶어요. 어떻게? 네. 네. t0가 아니고 t1에서 빼야 됩니까? 잠깐만 다시 한번. 어디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t1에서 t-1으로 빼야 되겠죠? t0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쵸? 네, 밑에는 지금 2 델타 x였잖아요. 그럼 구간이 두 개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표현을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잠깐만, 미안해요. t0 빼기 t 마이너스 1분의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2 델타 x분의 t1 빼기 t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괜찮죠? 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함수를 t 프라임 0을 근사할 수 있을 것이고 요 놈을 기반으로 이 t-1을 바꿔줄 거예요. t1에 관한 식으로.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얘를 양변에 2 델타 x를 곱해줄게요. 그리고 얘를 왼쪽으로 넘겨주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면 t-1은 마이너스 2 델타 x dt dx 0 플러스 t1이 되겠죠. 요 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치환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t1 있으니까 이 t1 밑에 식으로 변환이 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너무 더럽긴 하지만 잘 보면 우리 C 프라임이 0.01인 거 알고 있고요. TA가 20인 거 알고 있고요. 델타 X 2인 거 알고 있고요. 사실은 다 숫자예요. 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이퀘이션들의 집합을 행렬 연산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게 단순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우리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단 요 놈이 1이라는 것도 앞에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숫자일 거고요.
얘를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값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이제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문제 푸는 시간은 안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낼 수 있고 이 값들을 기반으로 점을 찍고 n을 50으로 늘려서 다시 이터레이티브하게 값들을 뽑아내게 되면 이런 개형의 t 함수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연산은 뭐 이건 사실 그냥 제가 예시를 들여가지고 보여드린 거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근사할 수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촘촘하게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서 그 지점의 함수값을 알고 싶은 건데 이 예제 문제에서는 그 지점에서의 온도를 예측하고 싶은 건데 당연히 구간을 잘게 나누면 나눌수록 이제 세밀하게 우리가 추론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요놈까지가 제가 간단하게 예제를 들여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을 때 함수를 어떻게 예측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한 거고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이 문제가 기말고사에 무조건 나올 거고요. 저는 무조건 낼 거고요. 이 부분을 잘 따라서 코딩을 해보고 그 과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졌으면 해서 이걸 과제를 낼 거고 기말고사를 낼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에 과제가 올라갈 거고요. 그 과제에 대한 답, 그러니까 그 매틀랩 코드를 구현해서 답을 내는 거는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할게요.